안녕하세요. 천기누설의 구천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단원 유닛 3 조동사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 보시겠습니다. 조동사 하면은 조동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를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럼 동사를 어떻게 도와주나요? 라고 하면은 네, 잘 도와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조동사가 동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는 첫 번째 크게 시제를 대신 표현해요. 조동사는 본동사의 그 시제를 표시하거든요. 그러면 그 조동사가 본동사의 시제를 표현하는 것을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조동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조동사가 시제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그런 규칙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미세한 의미를 부여해요.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can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든가 must는 해야만 한다. 이런 미세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동사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은 시제를 대신 표현한다. 즉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제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may라고 하는 조동사부터 설명을 하는데, 그 may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허가를 나타낸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may가 허가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그거를 막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문장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You may go home 그랬어요. 당신은 집에 가도 좋습니다. 너는 집에 가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may가 여기서 너가 집에 가도 좋다라고 하는 어떤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may가 추측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과연 추측으로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He may be ill 그랬어요. 그는 아플지도 몰라 그랬습니다. 그가 아플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가 아플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기서 조동사 may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좀 수준이 높아지는 영어가 나오는데, He may have been ill 이랬어요. 그는 아팠었을지도 몰라. 이 may라고 하는 시제의 추측을 나타낼 때 과거 시제를 may have pp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제라고 했는데 그는 과거에 아팠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은 It is possible that he was ill. 그가 과거에 아팠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may have pp는 과거 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 사실에 대해서 현재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y have pp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may가 기원문인데, 기원문은 may you live long 해서 오래오래 사세요, 만수무강하세요 라고 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동사 may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을 보면서 허가로 해석할 수 있고 추측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may have pp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아두시면은 정말 수준 높은 공부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can이 나옵니다. can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가능을 뜻하는 거죠. He can go there. 그는 거기에 갈 수 있다. 그죠? 이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may에서도 추측이라고 했는데 can에서 또 추측이 나왔어요. 이 can에서 추측은 어떤 추측을 이야기하냐면은 may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can은 부정적인 추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He cannot be sick. 그는 아플 리가 없어. 그가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can이 추측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부정적인 추측을 의미할 때 사용한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cannot have been sick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는 과거에 아팠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가 과거에 아팠었을 가능성이 impossible,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에 아팠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cannot have pp의 뜻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아팠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언제 추측한다고? 현재 시제에 추측한다. 두 개의 시제가 공존하는 거. 이 부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can이 may에서도 허락을 표현한다라고 그랬는데 can도 허락을 표현합니다. Can I have some more bread죠. 제가 이 빵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 그 허락을 can에서도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may가 허락을 나타내는 거하고 can이 허락을 나타내는 것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문장에서 독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an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가능은 알고 있는 거고 부정의미 추측과 그리고 cannot have pp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must도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죠. 의무 어떤 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동의어로 have to가 있습니다. must는 해야만 한다는데 왜 have to를 사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ust do the job 그랬어요. 당신은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당신은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데 당신이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로 표시하면은 must의 과거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had to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ust의 동의어가 have to인 것은 must의 과거형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형은 You had to do the job. 너는 그 일을 했어야만 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저 must의 동의어가 have to인데 그 have to가 쓰이는 이유는 must의 과거형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부정문 보면은 must의 부정은 그냥 must not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부정문은 don't have to, 그 다음에 need not 해서 이 뜻은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you don't have to do the job. 당신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You need not do the job. 당신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must의 부정을 must not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좀 여러분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 must not은 금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 가야만 하지요. 학교에 가야만 하는데 일요일 날은 학교에 가면 안 되나요? 갈 필요가 없나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표시하게 되면은 must의 부정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은 must의 동의어가 have to가 있고 그리고 부정어가 don't have to와 need not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must not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한 추측을 나타내요. must는 may는 약한 추측인데 must be sick은 그는 아픔에 틀림이 없다. 정말 아픔에 틀림이 없다라고 확실한 추측을 표시하는 것이고 역시 또 must have been sick이 나옵니다. 그는 he was sick. 그가 과거에 아팠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must는 certain이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must에서 했어야 될 내용은 의무를 나타낸다. 동의어가 have to다. 부정문은 don't have to, need not. 그 다음에 확실한 추측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ll은 단순 미래를 나타내요. 단순 미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가벼운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은 You will miss the bus if you don't hurry. 당신이 서두르지 않는다면 버스를 놓칠 거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드러운 명령도 You will please do so. 너 그것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거 하지 그래. 이런 아주 부드럽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will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세 번째입니다. 습관 경향을 나타낸다라고 그랬습니다. Accidents will happen 그랬습니다.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사고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머리를 문에 부딪히거나 이런 우연히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때 will을 쓰는데 이건 통째로 격언처럼 시험 문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알아두시고 A drowning man will catch at the straw 그랬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보셨는지요?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나면 아무런 정신이 없지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거나 잡는다는 거죠. 이때 will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잡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도 그런 걸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경향의 will의 뜻을
두시고 그리고 이 문장 두 개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will에서는 습관 경향의 will 문장 두 개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어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The door will open. 문이 열립니다. 그랬어요. 문이 아주 문이 잘 추운데 바람이 들어오는데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이 자꾸 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부정문으로 하면은 The door will not open 하게 되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잘 안 열리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경우에 그 의지를 나타내는 will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의 의지 고집이라고 표현해도 관계가 없겠고 이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불규칙적인 습관입니다. He will often sit up reading all night. 밤새워서 책을 읽으면서 앉아 있곤 했습니다. will이 would와 함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그 명사로도 쓰여요. will이라고 하는 게 명사로서 의지, 뜻 이런 뜻이 있어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그죠? there is 하면 어떤 것이 있다, 블라블라가 있다죠. 뜻이 있는 곳에 그 다음에 there is a way, 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힘들게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이 문장을 아마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걸 일종의 하나의 저희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데 정말 좋은 어떤 격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꼭 이거는 암기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where는 관계부사로서 where가 왜 나오는지는 또 여러분이 관계부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궁금하더라도 약간 참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ould 나오네요. would는 과거의 의지, 고집인데, will에서 나타나는 것들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She would not take some money. 그는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누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표현하는 거고, 과거의 습관은 he would often go skiing in the winter. 겨울에 스키를 자주 타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 습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would가. 자, 그 다음에 소망. 그는 who would catch fish.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는 사람은 must not mind. 꺼리면 안 됩니다. getting wet. 물에 젖는 것을 꺼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would가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는 사람의 뜻이고, 공손한 표현은 would you come here please. 여기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전부 암기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 문장들을 보면서 이 문장이 소망을 표현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습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지나 고집을 나타내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너무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장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뜻들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자, shall은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shall은 없어졌어요. 근데 shall이 유일하게 쓰이는 부분이 어디냐면 부가 의문문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Let's go there. 저쪽으로 가자. 그런 얘기죠. 그때 shall의, let's shall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부가 의문문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면은 참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Let's shall의. 알겠죠? 한 10번씩 반복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Let's shall의. 자, 그 다음에 이제 do, 여러분이 많이 흔히 쓰는 do라고 하는 조동사가 나옵니다. do는 언제?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한다. 영어 처음 시작할 때, 부정문 만들고 의문문을 만들지요. 그쵸?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을 때는 거기다가 그냥 not을 붙이면 되지만 일반 동사일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죠. 자, we don't play tennis. 우리는 테니스를 치지 않는다. play라고 하는 동사의 부정형을 만드는 형태로 do라고 하는 조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동사, 대명사가 있듯이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가 있어요. He used to smoke more than he does. 이게 현재 시죠. 그가 현재 담배를 피는 것보다 더 많이 담배를 피우곤 했었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 현재보다 과거에 더 담배를 많이 피웠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does가 동사 대신 쓰였다고 하는데 어떤 동사 대신 쓰였을까요? 이 smoke라고 하는 동사 대신 쓰였습니다. 그러면 대동사 does를 쓰지 말고 smoke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smoke. 자, then he smokes. s를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smoke를 대신하는 대동사 역할을 하는 거. 이거는 문장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라고, 강조에 do 있습니다. I do hope. do가 없이 그냥 I hope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바란다, 희망한다 그런 뜻이죠. I do hope 하면 뭐예요? 나는 정말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조의 do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ou will help us.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정말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강조의 do 의외로 실전 문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do 본동사 4번. 이거 그냥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do는 조동사 말고 어떤 뜻이 있을까요? do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하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o는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외에도 적합하다나 알맞다나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신경 쓰시지 마시고 do가 어떤 것을 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do는 조동사로서 이렇게 쭉 사용되어지는데 본동사로서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do에 대해 설명을 끝내고 should 들어갑니다. should는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You should obey your parents.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의무나 당연의 뜻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should 대신에 must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must는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상당히 강한 의미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생활 영어에서 must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should를 많이 쓰지. 알겠죠? must보다 should가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의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성 형용사일 때 should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성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성은 이성적인 reasonable 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내추럴 하다, necessary 하다라고 하는 건데 예문을 보시면은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이죠.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내팽겨친다면은 그건 이성적인가 아닌 거죠.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성적인 내용이 나올 때 should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도 우리가 observe these rules, 이러한 규칙들을, 여기서 observe는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관찰하다가 아니고 지키다. 지키는 것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길을 건넙니다. 빨간불이 왔어요. 건너가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친구는 빨간불은 빨리 건너가라는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형용사,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 should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장 동사가 있어요. insist. 자, 나는 주장했습니다. 주장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면은 명령하다, 주장하다, 그 다음에 결정하다, 제안하다, 그 다음에 희망하다, 요구하다,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이런 동사들일 때는 대절에 또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나는 주장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가야만 한다고, 그죠? 그 주어가 상당히 자기의 그 욕심을 내는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should 동사 원형이 또 나오는데 이때는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으니까 내 생각에 그는 나와 함께 당연히 가야 되죠. 동사 원형을 쓰면은 명령문의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should가 이 주장 동사의 should일 때는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험 문제가 왜 또 출제가 잘 되냐면은 이게 he잖아요. he는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지요.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should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지금 es가 붙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기가 과거인데 여기 went를 쓰지도 않았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언뜻 보면은 he에 대해서 goes가 아니고 go니까 틀린 것처럼 보여요. 이 시험 문제가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should에서는 오늘 여기 배우는 주장 동사에 별표를 하시고 should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조금 전에 배운 이성 형용사보다 이 주장이 훨씬 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비율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rest should. rest should는 블라블라 하지 않기 위해서의 뜻이에요. 그래서 he works very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일합니다. lest he should fail.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lest should는 블라블라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should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어떤 거였죠? 주장의 should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랑 옐로우 컬러로 쓰여 있는 것들은 본 교재에 여러분의 본 교재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좀 보충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노랑 부분은 책에 기록을 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should have pp가 나왔어요. 자, may에 대한 may have pp가 나왔고 must에 대한 must have pp가 나왔고 can에 대한 cannot have pp가 나왔었죠. should에 대한 should have pp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should have pp는 무슨 뜻이냐면은 pp라고 하는 동사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짠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문을 볼게요. You should have obeyed your parents. 너는 너의 부모님에게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근데 듣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짠하다. 지금 내 마음이 짠하다. 역시 과거에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현재 내 마음이 짠하다라고 하는 두 개의 시제가 입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동사 have pp는 그 양쪽 시제를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 You didn't obey your parents. 너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sorry가 여기서 미안하다가 아니고 마음이 좀 아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hould have pp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서 should에서는 주장의 should와 should have pp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used to 동사 원형이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규칙적인 습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은 주로 과거에는 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을 표현합니다. 이 used to 동사 원형도 과거라는 시제와 현재라는 시제가 동시에 들어가 있죠. 현재와 과거가 포함되어 있는 시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예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시제편의 현재 완료편을 꼭 다시 한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he used to take a walk 산책을 하곤 했었다죠. in the park 공원에서 산책을 하곤 했었다. 언제? 과거에. 근데 요즘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used to 동사 원형 어떻게? 과거에 했으나 현재 하고 있지 않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34번의 부가 의문문입니다. 자, 주절의 동사가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인데, 자, 이렇게 한국말로 써 있는 것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크게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It was important 그랬어요. 그것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중요하다.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It was not important죠. 그때 it was not을 붙인 말로 해서 wasn't it 해서 뒤에 써주면 이것이 바로 부가 의문문이 됩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해. 그렇지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앞에 나오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서 주어와 동사를 바꿔서 뒤에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자, She can speak English. 그녀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She can't죠? 그것을 can't she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그런 뜻이에요. 해석은. 자, 그래서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의 부정문 형태, 조동사는 조동사의 형태. 근데 일반 동사인 경우는 어떻게? 자, she saw you. 그녀가 너를 보고 있어. 부정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She didn't see you가 되겠죠. 이때 didn't she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 의문문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부가 의문문은 앞에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서 주어와 동사를 바꿔서 뒤에 넣고
내용은 어떤 것에 대해서 확인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가 너를 보고 있었어. 맞지? 예,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 의문은 let로 시작하면 shall이라고 앞에서 그 쉘에서 배웠고, 명령문은 will.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되니까 잘 기억하시고, do it at once. 그거 해라. 지금 will. 알겠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할 거지. 그래서 이 명령문일 때는 앞에 부정문이 아닌데 will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권유 표시는 want you로 한다라고 했는데 have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그러실 거죠? want you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궁금한 건 뭐냐면은 얘는 명령문인데 얘는 명령문이 아니냐는 거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이것도 명령문이 될 수 있죠. 자, 이 권유 표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이거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럴 때 want you를 씁니다. 근데 일반 명령문 있죠. 너 공부 안 할래? 할 때 study hard, will you 이런 경우에는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서로 혼돈이 되겠죠. 그래서 혼돈이 되기도 하는데 전부 명령문도 원추유로 가는 경향이 현대 영어에서 있긴 있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동사 설명이 끝나고 유닛3 요점 문제, 조동사 요점 문제들 보겠습니다. You did not study hard.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지 과거에 안 와서. 그래서 내가 유감이다라고 하는 게 배운 게 뭐가 있었죠? should have pp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you should have studied hard.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별표를 치세요. 자, 그 다음에 Mr. Chairman, 의장님, I move. 여기서 move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주장합니다. That the money, 그 돈이 used for library books, 도서관의 책들을 사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장하다일 때는 should 동사 원형이나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쵸? 자, 그러면은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should는 나오지 않았네요. 동사 원형이 나온 것은 2번밖에 없네요. 그리고 돈은 사용되어지니까 수동태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요. 그렇죠? 앞에 should가 물론 생략이 돼 있습니다. 자, John said, 존이 말했습니다. 의장님, 나는 주장합니다. The money, 그 돈이 for library books, 도서관의 책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이 똑같은 문제를 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2개를 썼냐면은, 선생님 좀 자랑 좀 하려고요. 이게 선생님이 제가 만들었던 책에 들어가 있었던 문제인데, 이 시험 문제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능 시험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문제가, 그럼 이 문제를 선생님은 어디서 뽑아 왔었을까요? 지금은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이 너무 부담감을,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담 가질 것 같아서 선생님하고 많이 익숙해지면 그때 그 입시 문제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좀 더 친해지면은 선생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상당히 지금 녹화하는데 어색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도 답은 어떻게 되냐면은 의장님, 나는 주장합니다. money가 should be used가 답이 되겠죠. 물론 should가 생략돼서 be used 사용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닛 3의 리뷰 테스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아주 가능하면 빨리 지금 문법 설명들을 해왔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독해를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그랬네요. To for adults. 어른용 표 2개 이런 뜻입니다. adults. and 3개는 for children, 아이들표. 그러니까 성인용 2개, 아이들용 3장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파시는 분이 here you와 여기 있습니다. 그랬겠죠. 자, 이렇게 이런 빈칸에 들어가는 블랭크를 채울 때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잘 살펴보시고 이 블랭크에 한국말로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한번 그냥 써보세요. 아시겠죠? 아주 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에 수능 시험 문제도 빈칸 넣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빈칸 넣는 것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체크하시면은
100%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starts in 10 minutes. 10분 후에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할까요? 몇 시에 시작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몇 시에 시작하나요? 답은 몇 번? When does it start죠. 자, 그리고 여기 in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in. 자, 그것은 10분 안에 시작합니다. 10분 후에 시작합니다. 어떤 거일까요? in은 지나서의 뜻이에요. 10분 뒤에. 장소를 나타낼 때는 안인데 시간을 나타낼 때는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질문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10분 안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궁금하죠? 10분 안에는 within을 씁니다. W-I-T-H-I-N. 대신에 이 단어를, 이 전치사를 쓰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꽤 수준이 높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나왔죠? 자, words and phrases. 자,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네요. who, 누군가가 owns, 소유하다, the copyright, 저작권을 가지고 있니? on this song.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누가 가지고 있니?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copyright은 무슨 뜻? 저작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뭐,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경우. 자, 저작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a man who leads orchestras must have, in addition to great energy. 자, a man, 사람은 who leads, 여기서 lead 하다니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 되겠네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은 must have,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in addition to great energy. 엄청난 에너지에다가 그런 뜻이에요. addition은 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dd가 더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in addition to great energy 하면은 엄청난 에너지에다가 거기에다가 head,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머리는 여기서 어떻게 머리가 좋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적인 면. 그리고 heart, 마음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면. 그리고 and charisma,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 카리스마, 우리말로 무슨 뜻일까요? 휘어잡는 능력이죠. 그죠?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선생님도 카리스마가 엄청 강한 사람인데 이 녹화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직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마 문제풀이 할 때쯤이면 엄청난 카리스마가 분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besides 3번이 답이 되고요. 여기서 s를 빼면 beside 하면 제외하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하면 besides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reading comprehension입니다.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독해를 정말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내용만 선생님이 분석을 해줄 거예요. 독해를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냐, 주어, 동사, 보어까지냐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관계대명사나 분사나 동명사나 부사구, 형용사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본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모든 문법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 문법은 지금 넘버로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몇 번을 참고해서 풀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서에서 문법 설명의 포인트를 맞추고 그래도 독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씩은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쓴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이 글을 왜 썼냐 이거죠. 보겠습니다. Keeping a diary,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Keeping a diary, 일기를 쓰는 것은 is a very good way,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랬어요. 무엇 하는데? of learning to write, 쓰는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일기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쓰기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라? 일기를 써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경고하는 겁니까? 문의합니까? 광고합니까? 조언하려고.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도 나머지 봅니다.
write a few lines. 몇 줄을 쓰시오. every day. 매일매일 몇 줄을 쓰시오. 되게 중요해요. 영어 잘하려면, 독해를 잘하려면 매일매일 몇 줄만 해석을 하세요. 쓰기 잘하려면 매일매일 몇 줄만 쓰세요. 그러면 you will be a good writer. 당신은 훌륭한 쓰기 선수가 될 것입니다. 작가가 될 것입니다. 잘 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of English. 영어를 잘 쓰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at the end of a year. 그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 즉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이니까 얼마 정도 한번 하라는 거죠? 한 1년 정도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한 1년 정도 하면은 영어 쓰기에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장 핵심이 되는 답이 이 선생님이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분석해 볼게요. 자, 비동사가 나와 있어요. 비동사를 equal 표시하세요. 주어와 보어는 이퀄 관계죠. 자, 영어를 쓰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이퀄 관계입니다. 몇 형식입니까? 2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of learning 같은 경우는 동명사 구문이고 to write는 투부정사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편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형식 문장까지만, 여러분 이게 2형식 문장까지만 꼭 해석하는 연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확인하시고, 자, 같은 문제죠.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One man, 어떤 사람이 loved, 좋아했어요. to plant trees, 나무를 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랬어요. plant, 심다. 그 다음에 이상하게 그는 never, 절대로 watered, 물을 주지 않아요. water는 물이에요. 동사 ed가 붙었죠. 물을 동사로 하면 물을 주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물을 주지 않아요. 그의 young trees, 그가 심은 어린 나무들에게 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watered plants, 물을 준 식물들은, 나무들은, 이때 watered는 동사고 이때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함께 설명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마음이 좀 답답한데 조금만 참고 문제풀이 편에서 보도록 하고, 그 물을 준 식물들은 grow, 자랍니다. shallow roots, 아주 얕은 뿌리만을 자라게 합니다. grow는 원래 자동사예요. 근데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는 해석 자체가 달라요. 자동사는 물을 먹은 그 물을 준 나무들은 자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을 준 식물들은 얕은 뿌리들을 자라게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trees that want watered, 물이 주어지지 않은 나무들은 그래요. 여기 지금 B 플러스 PP 수동태가 나와 있네요. 자, 물이 주어지지 않은 나무들은 그가 말하기를 had to grow, 자라게 해야만 합니다. deep roots, 깊은 뿌리를 자라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밑에 있겠죠. 땅 밑에. in search of water, 물을 찾기 위해서. 자, he was right, 그가 옳았어요. the trees he planted, 그 나무들 he planted 25 years ago, 25년 전에 그가 심었었던 그 나무들은 are very strong today, 오늘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런 뜻이죠. 자, 다음 글을 쓴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 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나무가 깊은 뿌리를 만들게 해서 나무를 강하게 하지요. 그렇죠? 나무를 강하게 해서 그 나무만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교훈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선 표시했는데 이쪽 부분이 주어고 더 정확한 것은 trees가 주어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had to 나왔어요. must의 과거형입니다. 자라게 했어야만 했다. 동사는 grow로 동사를 봐야 되고, 그러면 동사에 equal 표시를 해요. 그러면 tree와 deep roots가 같냐 이거죠. 나무와 나무 뿌리가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타동사는 어떻게 을를네개로 해석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있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나무들은 깊은 뿌리를 자라게 조동사 해야만 한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주어, 동사, 목적, 3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in search of water 이런 경우는 부사구에 해당이 됩니다. 물을 찾는 데 있어서 부사구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풀이 편에서 정말 자유롭게 어떤 문법인지 갖다 붙이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선생님이
꼭 확신을 합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훈이지요. 교훈. 자, 힘든 거 꼭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경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 그랬네요. 자, I sent an email. 나는 이메일을 보냈다. 누구에게? 너에게. A couple days ago. 며칠 전에. 커플은 쌍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둘이라고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두세 개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ago 나오면 항상 과거 시제. About the delayed rent payment. 그 늦게 된, 연기된 그 집세 지불에 대해서 며칠 전에 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보낸 이유에 대해서 너가 적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You didn't answer me. 나에게 답장을 하지 않았다. Until now.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어때요? I'm sorry. 유감이다. 미안하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좀 짜증난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짜증이 나. 아니면 좀 미안하다. 유감이지만 그렇지만 이건 뭐 짜증이라기보다는 유감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너한테도 약간 미안한 느낌이 있지만 하지만 나는 SQ 너에게 부탁하기를 to empty the room 그 방을 비우라고 너에게 부탁을 한다. 언제까지? by end of this month 이달 말까지. by 여기 이 by라고 하는 전치사는 그달 말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by 5 o'clock 하면 5시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달 말까지 반드시 너는 방을 비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글을 쓴 목적이 뭐예요? 방을 비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문장 분석해 볼게요. I가 주어고 ask가 동사죠, 그죠? 자, equal 표시하니까 나는 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나는 너에게 부탁하기를 너가 뭐 하라고? 방을 비우라고. 방을 비우는 사람이 you죠. 그래서 목적 보어. 목적어, 목적 보어. 몇 형식이죠? 5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능하신 분은 여기까지 해석을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는 반드시 해석하는 연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봅니다. 네, 퇴실 요구 맞습니다. 12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we are now talking about the memorial vacation. 우리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에 남을 만한 휴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spent with you, 너와 함께 지냈던 그 휴가,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You welcomed us. 당신은 우리를 환영했어요. 어디에? Into your home. 당신 집에 오는 것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served us. 우리들에게 대접을 해줬어요. Sincerely. 정말 진심 어리게. 우리는 정말 깊이 매우 appreciate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Your kindness. 당신의 친절함에 대해서. 자, 휴가를 갔는데 그 상대방이 너무 많이 잘 해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appreciate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있지요. 자, 이 문장 분석해 볼까요? 우리는 appreciate 동사 your kindness 당신의 그 친절함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퀄 관계 성립이 안 됩니다. 3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하고 감사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네요. 자, muse. muse라고 하는 것은 is a new, 새롭고 그리고 재미있는 weekly, 매주마다 나오는 music magazine, 음악 잡지입니다. 그런데 출판되어집니다. issued for youth, 젊은이들을 위해서 from through the world, 전 세계를 통틀어서 있는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위해서 발간되어지는 뮤직 매거진입니다. 이거는 분사 구문이에요. 자, 분사 구문. 여기서 더 깊이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음 갑니다. Our headquarter. 헤드쿼터는 여기서
우리들의 본사는, 그러니까 뮤즈라고 하는 잡지의 본사는 is located 위치에 있습니다. 수동태가 됐습니다. in 로스앤젤레스, LA의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have one vacancy, 하나의 빈자리가 있다는 거죠. left for new reporter, 새로운 기자를 위해서 남겨진 빈자리가. 그러니까 기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 그래서 기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으니까 the applicant, 지원자는 should be interested in,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A variety of the music, 다양한 음악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죠. 자, 이 should는 의무 당연의 should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 다음 글을 쓴 목적은 구인에 대한 거죠. 그죠? 1번 구인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Our headquarter 주어, 그 다음에 is located 수동태가 됐어요. 그래서 일용식 문장이 됩니다. 자, in 로스앤젤레스는 부사고. 그 다음에 이 문장 또 분석해 보면 we가 주어, have가 동사, one vacancy가 목적어 이렇게 되겠고, left for a new reporter는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 구문이 되는데 분사 구문도 미뤄야 될 그런 문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답 구인.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랬어요. The condition of the subway. 지하철의 환경, 조건이 was the worst, 최악이었다. That I had ever experienced.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in this city, 이 도시에서. 즉, 이 도시에서 내가 지하철을 타봤는데 지금까지 내가 타본 지하철 중에 최악이었다. 오늘의 날씨는 was pleasant, 정말 유쾌했고 심지어 쿨했다. 너무 좋았었다. 시원하고 서늘하고. 그러나 when I entered the subway, 내가 지하철에 들어갔을 때 그 지하철은 was hot enough, 충분히 뜨거웠다. for me, 내가 not to breathe,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I think, 내가 생각하기를 the authority, 그 당국은 should have found, should have pp 나왔네요. 과거에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should have pp. 찾았어야 했다. 한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죠. to ventilate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the subway, 지하철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덥지 않게 했어야 됐는데, 왜? As we pay tax,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녹색 부분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I가 주어고 think가 동사고 대절이 목적어예요. 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대절의 문장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당국은 should have found가 본동사에 해당이 되고 should have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찾았어야 했다. 무엇을? a way,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그래서 authority 주어, found 동사, a way가 목적어. 자, to ventilate, 이것은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부정사를 배운 이후에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특히 그리고 이 부분 해석하는 경우도 내가 숨을 쉴 수 없기에 충분히 더웠다 할 때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이 주어거든요.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이 주어가 바로 앞에 목적격으로 나와 있고 투부정사의 부정을 바로 앞에 not으로 하는 거, 곧 부정사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정답 항의.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조동사 문제와 조동사에 해당되는 내용과 조동사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강의하는 수준이 약간 문법 수준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독해에서 제가 마지막에 문제 풀고 나서 체크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반드시 연습해 두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독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